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플렉스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코딩, HTML, CSS 코딩은 참고로 플렉스를 배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강사님 애초에 그냥 먼저 플렉스 배우면 되지. 왜 이런 디스플레이 배우는 그런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개념 과정을 거친 다음에 플렉스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실무에서는 뭐 블럭 인라인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과정, 즉 우리가 웹 1에서 다뤘던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플렉스라는 개념을 아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과정을 먼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이 플렉스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렉스가 도대체 뭐냐,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플렉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 밑에 컨테이너를 밑으로 해가지고 쭈루루 속성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렉스 아이템즈. 자, 아이템 하나가 아니라 아이템즈. S 붙었으니까 뭐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네요. 그죠? 그러면 복수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들이 이런 식으로 짜다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플렉스 컨테이너는 뭐고 아이템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얘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한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div 섹션에다가 섹션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div를 한 5개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따라줘도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는 섹션 앞에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div를 디스플레이는 말고 너비는 100픽셀, 헤이든 100픽셀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레드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div에 mth child 2. 자, 얘한테는 자, 섹션 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볼게요. 섹션에 화이트. 그냥 무지개색으로 할까요? 무지개 색깔. 사이즈 노 초.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폰트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ERM 폰트 웨이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지금 존재하죠. 그죠? 박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죠. 그러면 누가 부모예요? 섹션이 부모고 div는 무슨 관계? 섹션이랑 부모, 자식 관계죠. 그죠?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렉션. 그죠? 그러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디렉션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그러면 로우라는 거는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 했을 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 1부터 5까지 나오죠. 그 다음 로우 리버스 하면 1이 뒤로 가요. 리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터 5까지 나오는 게 로우 리버스고, 참고로 플렉스 배울 때는 외워야 되는 속성이 있고 굳이 외울 필요 없는 속성이 있어요. 이 로우 리버스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로우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뭐 얘도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로우가 있구나, 로우가 기본값이라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컬럼은 뭐겠어요? 위에서 아래. 행과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우, 그죠? 행열. 그냥 컬럼 리버스도 마찬가지로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 자, 그러면 자, 얘가 되려면 제가 아까 컨테이너는 누구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죠?
부모한테 아이템을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div의 부모가 누구예요? 섹션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한테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줘볼게요. 자, 참고로 이건 아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럭, 즉 div가 원래 디스플레이가 뭐였죠? div가 블럭이잖아요. div는 그죠? 블럭 요소는 원래 열이 어떻게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줄씩 다 차지하고. 근데 제가 섹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니까 div들이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나왔죠. 그럼 왜 그렇다? 지금 섹션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서 무조건 플렉스 작업할 때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면 섹션은 뭐가 된 거냐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금 섹션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부모가 된 거죠. 플렉스 컨테이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렉스 디렉션의 기본값은 뭐라 했죠? 로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로우로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 디렉션은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줘야 돼요?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라고 주면 변화가 있다 없다? 당연히 변화 없겠죠. 왜냐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리버스 줘볼게요.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컬럼도 줘볼게요. 컬럼. 자, 컬럼은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자, 그럼 플렉스 디렉션은 제가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만들어 놓고 div는 지금 섹션에 뭐예요? 자식이죠. 즉 플렉스 컨테이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거 주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줘야 되는 속성을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속성이 안 먹어요. 속성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렉스 랩이라는 게 있어요. 랩. 플렉스 랩이 뭐냐? 자, 랩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만들면 되려나?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div들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 한 박스 안에서 최대한 응축돼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플렉스 랩은 기본값이 노랩인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랑 다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렉스 랩 노랩을 주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노랩 자체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막 요소들을 막 여러 가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div를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네가 어느 정도 나왔다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플렉스 랩의 기본값은 노랩인데 로랩이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주어진 상태에서 컨테이너 너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응축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섹션의 너비를 강제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 800픽셀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와. 지금 밑으로 내려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무조건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랩을 줄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라인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컨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 나오다가 여지가 안 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화면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인라인과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라인과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처럼 만든다. 자, 플렉스, 그 다음에 랩 리버스는 뭐겠어요? 그냥 밑에서 아래 위로. 이게 다예요. 근데 랩 리버스는 잘 안 써요. 여기서 플렉스 랩에서 외워야 될 거는 노랩이 기본값, 즉 압축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랩이 그 압축을 푼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랩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한 줄 안에서 정렬하는 걸 말하거든요. 한 줄 안에서.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걸 지워볼게요. 다시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녀석의 높이를 좀 키워볼게요. 한 500픽셀을 해보겠습니다. 500픽셀.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한 줄이라는 건 1부터 5까지 요 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줄. 요 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온라인 아이템즈라는 거는 지금 박스가,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정렬. 이해되시죠? 수직 정렬.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플렉스 스타트. 기본값이 뭐냐면 플렉스 스타트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플렉스 스타트가 기본값이 아니에요. 기본값은 스트레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칭 하다 들어보셨죠? 스트레칭 하다가 뭐예요? 몸을 쫙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치라는 게 기본값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DIV에다 높이를 뭘 걸어놨죠? 여러분들? 100픽셀 걸어놨죠.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이 높이를 지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렉스 컨테이너, 즉 플렉스 자식이 된 녀석 있잖아요. DIV는 지금 섹션의 자식인가요? 여러분들? 자식이죠. 근데 섹션의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은 플렉스 부모, 즉 플렉스 컨테이너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은 누구 높이를 받아온다고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즉 그냥 부모가 아니라 플렉스가 된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섹션에다 높이를 500픽셀 줬기 때문에 우리는 DIV한테 높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죠? 높이 안 줬는데 지금 얘네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 얘가 DIV들이 섹션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기본값이 아까 뭐라 했어요? 스트레치라 했잖아요. 스트레치. 그럼 여기다가 제가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이죠. 온라인 아이템즈 스트레치 주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하면 플렉스 아이템은 바로 누구 높이를 받아온다? 그죠? 근데 그냥 부모인가요? 플렉스가 된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얘가 플렉스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가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100픽셀로 그냥 고정시킬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섹션한테 뭐를 줄 거냐면 온라인 아이템들을 스타트라 줘볼게요. 자, 스타트는 그냥 위에 딱 붙는 거. 사실 스타트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센터예요. 센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센터는 수직 정렬, 수직 중앙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중앙 정렬. 그 다음에 플렉스 엔드는 당연히 뭐겠어요? 밑으로 붙어라. 밑으로 붙어라.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정렬하는 게 바로 온라인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도 사실 잘 안 써요.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글씨는 기본적으로 라인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글자의 그 베이스라인에 맞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쓴다, 잘 안 쓴다?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작업할 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되는 거는 요 플렉스 엔드, 센터, 그 다음에 스트레치 개념. 이 개념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 거냐면, 자, justify content라는 게 있어요. justify content. 자, 얘는 뭐냐면, 그 안에서 간격을 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간격을 벌리는 것보다는 수평 정렬이에요. 뭐라고요? 온라인 아이템즈가 수직 정렬이라면, justify content는 수평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스타트를 주게 되면, 변화가 있다 없다? 스타트 주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죠? 근데 여기다가 플렉스 엔드를 주게 되면 얘는 어디 붙는다? 오른쪽 끝에 붙는다. 왜냐면 수평 정렬이기 때문에. 온라인 아이템즈가 뭐라고요? 수직 정렬. 저스파이 컨텐츠가 뭐다? 수평 정렬.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 엔드 줬고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스페이스 비트윈. 그러면 얘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만큼 간격을 벌립니다. 즉 왼쪽에 있는 DIV와 첫 번째 DIV와 마지막 DIV가 딱 뒤에 붙은 상태로 여기에서 적절한 공간을 나눠 가져요.
스페이스 비트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어라운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가지긴 하지만 아까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거는 왼쪽에 있는 요소와 마지막에 있는 요소 즉 DIV 첫 번째 자식인 DIV와 마지막 자식인 DIV가 왼쪽과 오른쪽에 끝에 붙어 있었다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여기에 얘 크기만큼의 여백을 이런 식으로 남깁니다. 이 박스의 크기만큼의 여백을 남긴 상태에서 적절한 공간을 분배해서 나눠 가지는 녀석이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센터는 뭐다? 이게 바로 수평 정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맞춰보세요. 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뭐라 했죠? 수직 중앙 정렬이라 했죠. 그러면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뭐죠? 수평 중앙 정렬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동시에 주게 되면 이게 뭘까요? 가운데. 이게 바로 가운데 정렬. 온라인 아이템이죠. 이게 바로 가운데 정렬. 보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탑 50, 레프트 50 준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Y를 마이너스 50 줬죠? 그렇게 정렬하는 방법도 있고 플렉스를 줘가지고 온라인 아이템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를 하게 되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아이템즈는 무슨 정렬을 했죠? 수직 정렬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저스파이 컨텐츠는 뭐라 했죠? 수평 정렬을 했죠. 근데 자 플렉스 디렉션 아까 배웠죠? 방금 설명드렸죠? 디렉션이 뭐라고요? 방향이죠. 방향. 근데 방향 중에 로우는 기본값인데 컬럼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컬럼이 뭐라고요? 위에서 아래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게 되면 온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파이 컨텐츠가 정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아까 온라인 아이템즈가 무슨 정렬? 수직 정렬을 했죠. 그러면 이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 된 순간 온라인 아이템즈는 수직 정렬이 아니라 수평 정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센터 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수평 정렬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저스파이 컨텐츠는 그럼 뭘로 바뀌는 거겠어요? 자, 제가 이거 너비를 좀 더 키워볼게요. 높이를.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다? 센터를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직 정렬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의 컬럼인 경우에는 온라인 아이템즈와 저스파이 컨텐츠의 정렬 방식이 바뀝니다. 원래는 플렉스 디렉션의 방향이 로우일 때는 온라인 아이템즈가 뭐다? 수직 정렬. 저스파이 컨텐츠가 수평 정렬이라면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 순간 온라인 아이템즈는 수평 정렬로 바뀌게 되고 저스파이 컨텐츠는 뭘로 바뀌게 된다? 수직 정렬로 바뀌게 됩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럼을 작업을 할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온라인 아이템들을 수직 정렬을 배웠는데 된다 안 된다? 수직으로 정렬한다고 해서 온라인 아이템들 주면 안 돼요. 정렬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정렬 방식이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라고 있는데 온라인 컨텐츠는 줄들을 정렬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줄들을. 그러니까 줄들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온라인 아이템즈는 한 줄을 정렬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다가 저는 플렉스 랩을 그냥 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쵸? 뭐 들어있나? 픽셀 그쵸? 랩 말고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할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500픽셀로 다시 바꿀게요. 117 눌러주고.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플렉스 랩이라고 그냥 할까?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걸려있나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지금 스페이스 어라운드 안 걸려있대. 왜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걸려있는 것처럼 나오지?
잠깐만요. 몇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일단 할게요. 자, 여튼간에 줄들을 정렬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죠? 줄들을 정렬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 스트레치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온라인 컨텐츠죠. 얘도 잘 안 써요, 사실. 줄들을 정렬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플렉스 뭐랄까 엔드 두게 되면 얘가 같이 동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스타트 하게 되면 위로 딱 붙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줄들을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온라인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한 줄만 정렬하는 거예요?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한 줄만 정렬하는 거죠. 온라인 아이템들은. 온라인 컨텐츠랑 온라인 아이템들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아이템들은 한 줄을 정렬하는 거고, 온라인 컨텐츠는 말 그대로 컨텐츠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 쉽게 생각하면 내용물들이니까 줄들을 정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센터 이렇게 두게 되면 뭐겠어요? 수직 정렬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스페이스 비트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한 줄 맨 위가 붙고 맨 밑에 붙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줄밖에 안 만들었지만,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녀석이 가진 높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공백을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나눠 가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사실 온라인 컨텐츠는 잘 안 써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디렉션, 방향이 컬럼으로 바뀌게 되면 뭘로 바뀔까요? 수평 정렬로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왜냐면 얘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거는 한 번에 바로바로 외워지진 않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다? 플렉스 컨테이너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